과학기자와 함께 전 세계 도시 속에 숨겨진 과학 문화유산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과학도시 오늘도 최소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나라로 가볼까요? 네, 오늘 함께 둘러볼 도시는 한 군데가 아닌 여러 곳인데요. 네. 유명한 과학시설이라던가 과학자의 흔적이 있는 곳은 아니지만 하늘이 내린 자연환경으로 만들어진 과학도시입니다. 네. 이 어떤 나라에 있는 도시인지 준비된 영상을 보시면서 감을 잡아보시겠습니다. 네, 혹시 예상을 하셨나요? 네. 오늘은 아이슬란드에 있는 그린다비크를 포함해서 몇몇 도시를 둘러볼 겁니다. 이 화산과 같은 독특한 지각 활동과 함께 빙하까지 볼 수 있는 그야말로 지질학의 천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SF 영화의 배경으로 자주 등장하는 곳이어서 오늘의 과학도시로 꼽았습니다. 네. 네. 저도 언젠가는 반드시 가보고 싶은 곳인데 사실 최소라 기자가 지난주에 직접 이 아이슬란드로 다녀오셨잖아요. 네. 더 생생하게 얘기를 들려주실 것 같은데 자, 최근에 화산 폭발로 큰 주목을 받았는데 직접 가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아이슬란드의 그린다비크 지역에 있는 파그라달스 피아달 화산에 직접 가봤는데요. 이 파그라달스 피아달 화산은 지난 11회 분화를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분화를 하고 있는 화산입니다. 네. 이 수도인 레이캬비크 시내에서 차로 40분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이 주차장에서 내려서도 편도로 걸어서 2시간을 걸어 들어가야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걷다 보면 화산에 가까워질수록 지면이 따뜻하고요. 또 매캐한 냄새도 났습니다. 네. 또 화산 불씨에 탄 건지 군데군데가 까맣게 그을린 흔적도 있었습니다. 이 화산에 가까이 도착했더니 지금 현장에 보시는 것처럼 따끈따끈한 용암이 화산을 둘러싸고 있었는데요. 네. 현장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화산 폭발 지점으로부터 5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화산이 폭발한 지 2주 정도 지난 시점인데요. 보시다시피 용암이 이곳까지 흘러내려왔습니다. 이 용암의 뜨거운 열기 때문에 얼굴을 이쪽으로 하기도 어려운 정도인데요. 그리고 이 용암이 깨지는 소리, 녹는 소리도 굉장히 잘 들리고 있습니다. 이 화산과 용암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렸고 하늘에는 종종 헬기도 뜨고 있습니다. 네, 최 기자가 직접 나오니까 정말 생생하게 전달되는 것 같은데요. 아이슬란드 최근 계속 화산 폭발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모두 저곳 그린다비크에서 일어난 걸까요? 네, 최근에는 그랬습니다. 이 그린다비크 지역에 있는 최근 화산 폭발이 잦았는데요. 지난 2021년 3월에 이 파그라달스 피아들 화산이 800년 만에 처음으로 분화를 해서 전 세계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네. 당시에는 9개월 동안 분화가 이어져서요. 이 지질학자와 관광객 수십만 명이 몰렸습니다. 지난해 8월에도 이 화산이 분화를 했는데 이때는 소규모 폭발이어서 단 6일간만 지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폭발이 일어난 건데요. 이번 폭발은 지난 분화들보다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화산재는 많이 방출되지는 않았는데요. 대신 용암과 화산가스의 위험 때문에 진입로들이 일부는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아이슬란드 당국이 바람 방향에 따라서 매일매일 진입로의 일부를 열어주고 있는데요. 이 그린다비크 외에도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이슬란드는 평균 5년에 한 번씩 화산이 분화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네, 생생한 이 경험담을 들으니까 더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5년에 한 번 정도 화산이 분화한다고 하면 굉장히 잦은 거잖아요. 왜 이렇게 화산이 자주 나타나는 건가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이 아이슬란드 대륙이요. 이 두 개의 지각판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유라시아판과 북아메리카판 이 두 개 지각판 사이에 있는 건데요. 네. 이 판 구조론에 따르면 지구는 여러 개의 크고 작은 지각판으로 쪼개져 있고요. 네. 이 고체의 판들이 액체 위를 떠다니고 있거든요. 이 아이슬란드의 경우는요. 지각판 두 개가 서로 멀어지면서 마그마가 지면에 가까워지는 열점이 많이 형성돼 있고 이 열점에서 화산 폭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 그린다비크에서 멀지 않은 싱벨리어 국립공원이라는 곳에는 이 지각판의 경계를 관광지로 만들어서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두 개 지각판이 만나는 경계인데요. 이곳이 유라시아판이고 이곳은 북아메리카판입니다. 이 두 개 지각판이 서로 벌어지면서 이곳은 매년 2cm씩 넓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화산은 지각판의 경계를 따라서 형성이 돼 있는 건 맞는데 화산의 폭발 시점이나 규모, 또 가스나 분출물 형태는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마그마가 어디쯤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파악할 수가 있지만은 그 마그마가 빨리 올라올 수도 있고 천천히 올라올 수도 있고 또 점성에 따라서 올라오면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마그마가 굳어버리면은 정지가 되면은 그 지표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분화의 정확한 시간은 현재로서는 예측을 할 수가 없고 또 올라오는 양이 얼마인지도 우리가 예측을 현재는 할 수가 없어요. 이 같은 많은 열점 덕분에 아이슬란드에는 지열이 풍부한데요. 이 국토 곳곳에 온천과 간헐천들이 있고요. 또 지열을 이용한 발전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슬란드의 전체에 공급되는 전력의 절반 정도가 이 지열 에너지일 정도입니다. 수력 발전까지 합하면 아이슬란드는 전력의 대부분을 재생에너지로 얻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친환경적인 나라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재생에너지 연구도 굉장히 활발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이슬란드는 지열 연구에서 거의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2000년대에 아이슬란드의 과학자들이 그린다비크 인근에 있는 화산의 중심부에 구멍을 뚫어서 이 연구를 시작했는데 단순히 뜨거운 물을 넣는 것뿐만이 아니라 굴이나 은과 금과 같은 귀금속이 녹아있는 이런 초임계수를 발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네. 이게 성공하기만 하면 지금보다도 10배나 많은 전기를 여기에서 얻을 수 있다고 현지 과학자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열점 한 곳에서만 소형 원자로급의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극과 극으로 이렇게 지열이 풍부한 따뜻한 곳에 빙하까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이슬란드가 북극에 가까운 만큼 추워서 빙하와 만년설들도 있는데요. 이 빙하 역시 최근 들어서 과학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바로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이곳 빙하들은 화산재가 섞여서 종종 검은색을 띠는데요. 이 검은 빙하가 빛을 더 잘 흡수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빙하들보다 더 빨리 녹고 있습니다. 네. 이 아이슬란드 현지인들도 매년 달라지는 빙하의 모습을 보면서 기후변화를 실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현지인에게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 have a glacier here called Solheimajökull. In 1977, you could see it from the road. It reached all the way to the road, and since then, it went 2 kilometers back. So you cannot see it from the road anymore. A huge difference in how warm it got. Usually, the temperature here doesn't get above 25 degrees Celsius. And we've had days where it went to 27, even 30. 네, 그 기후 위기가 그나마 친환경적인 나라인 아이슬란드까지 덮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앞선 영상에서 또 아이슬란드가 여러 도시가 공상과학의 도시라고 설명을 또 해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이슬란드의 여러 도시가 SF 영화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이 대부분 아이슬란드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은 아니고요. 이 외계 행성이나 종말 이후의 지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적으로 인터스텔라가 있는데요. 인터스텔라에 등장했던 바다 행성이 또 얼음 행성이랑 바다 행성이 이곳에 등장을 했는데 네. 이 중력이 너무 커서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굉장히 높은 파도가 치는 바다 행성은 아이슬란드의 마파보트 섬 삼각주에서 촬영이 됐고요. 또 지구와 비슷한 대기를 가졌지만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던 얼음 행성은 스카프타펠이라는 곳에서 촬영되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화산재가 섞인 검은 빙하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촬영 장소가 아이슬란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밖에 스타워즈나 프로메테우스 그리고 배트맨 비긴즈, 왕좌의 게임, 토르 등에서 아이슬란드의 여러 도시가 등장했습니다. 네. 이 정도면 SF 영화의 거대한 어떤 세트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드는데요. 자, 그런데 이게 외계 그 환경과 닮기만 한 게 아니라 실제 그 우주 연구도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이슬란드가 지구상에서 외계 행성과 가장 지질학적으로 닮은 곳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우주인들은 달에 가기 전에 아이슬란드의 도시에서 사전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네. 특히 미바튼이라는 도시는 자연이 굉장히 잘 보존돼 있고요. 화산 활동도 활발하고 또 풍경 자체도 달을 닮아서 달 착륙 훈련의 제격입니다. 1960년대 닐 암스트롱 등도요. 미바튼에서 훈련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최근까지도 우주복이나 첨단 우주 장비를 미바튼에서 시험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이슬란드 정부는 이런 아이슬란드에서 우주 시험을 진행하면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주는 이런 우주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발사체 개발이라던가 우주선을 만드는 사업과는 또 다른 우주 개발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최소라 기자가 지난주 직접 다녀온 곳이라 더 생생하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얼음과 또 불이 공존하는 나라 아이슬란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